안녕하십니까. 파이낸스 경영학과의 배경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Value at Risk와 Expected Shortfal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금융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금융투자의 위험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redit Risk, Market Risk, 그리고 Operational Risk가 있습니다. Credit Risk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위험인 거죠. 마켓 리스크는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이고요. 시장으로는 주식시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이자율 시장, 외환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데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본인이 운영한다면 거래소 내에서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규제 당국이 규제를 변경함에 따르는 위험이 생기는데요. 그런 위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Value at Risk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주어진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위험인지 일주일 동안에 발생하는 위험인지 한 달 동안에 발생하는 위험인지 주어진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확률이 있습니다. 5%의 확률로 발생하는지 10%의 확률로 발생하는지 1%의 확률로 발생하는지. 네. 그래서 예제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확률 분포인데요. 손실과 이익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지점들은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0보다 작은 지점들은 손실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랬을 때 5% Value at Risk는 어떤 식으로 찾으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전체 시나리오 내에서 최악의 5%를 우선 찾습니다. 최악의 5%는 이 왼쪽에 있는 테일에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들이 결국에는 최악의 5%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5%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액들 중에 최소의 손실액을 찾으시면 5% VA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0.82, 마이너스 0.82가 최악의 5% 내에서 발생하는 최소의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의 VAR은 0.82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VAR은 JP 모건에서 처음 사용했고요. 확률적인 매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일자가 있고 특정한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제로 스타펀드가 VAR이 2밀리언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언제고 그리고 확률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정보와 확률의 정보를 이용하면 이 VAR을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5%의 확률로 하루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손실액이 2밀리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확률의 크기는 confidence leve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확률의 크기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이 VAR의 크기는 늘어나겠죠. 최악의 5%에서 최소의 손실액을 찾는 경우와 최악의 1%에서 최소의 손실액을 찾는 경우에는 확연히 최소의 1% 내에서의 1% 최악의 1% 내에서의 최소의 손실액을 찾는 것이 더 손실액이 클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VAR을 사용하시는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확률 레벨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자산의 이 분포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확률과 분포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분포가 틀려지면 이 확률 분포가 틀려지면 이 VAR 값이 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타임 피리어드 언제 동안에 발생하는 VAR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AR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는 확률 레벨, 그리고 확률 분포, 그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VAR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같은 뭐 여러 가지 수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정기 분포의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P0가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주어진 기간 내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는 확률 분포를 따를 텐데 이 확률 분포는 결국에는 위험 자산의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하시면 VAR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 뭐 수식적으로 하셔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모든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뽑으시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 내에서 최소의 손실액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파이썬 코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VAR은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이퀘이션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자산 가격과 위험 자산의 평균과 위험 자산의 분산 그리고 GC는 결국에는 위험 자산의 분포에 따른 퀀타일에 따라서 VAR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GC는 뭐와 매핑이 되냐면 여기 이 분포 내에서의 이 퀀타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상에서는 이 GC는 노멀 0, 1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에서의 C%의 퀀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0.05인 경우에는 대략 한 마이너스 1.6 정도 되나요?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 보시고 왼쪽 레프트 테일에서 5%의 지점을 찾으시면 대략 마이너스 1.6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VAR 펑션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펑션을 파이썬 내에서 define을 할 거고요. 펑션 이름을 VAR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펑션 내에는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필요한데요. 여기 이퀘이션에 보시면 P0는 본인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 그리고 뮤는 위험 자산의 평균 리턴, 그리고 시그마는 위험 자산의 표준 편차, 그리고 확률 레벨 C입니다. 네, C를 확률 레벨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GC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GC는 지금 제가 임포트한 사이파이 내에 stat이라는 모듈 내에서 norm 펑션을 사용하시면 될 텐데 norm 내에 ppf라는 펑션을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norm이 아닌가요? 잠시만요. 네, 우선은 사이파이를 임포트를 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니까 사이파이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래서 stat 내 norm 내 ppf라는 펑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때 주어진 아규먼트가 결국에는 이제 퀀타일 정보 C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포에서 찾을지 저희는 스탠다드 노멀을 이용할 거니까 0, 1 로케이션 정보, 미인 정보를 제로로 넣고 스케일 정보 분산을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인데요. 이를 넣어주시면 퀀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우선 G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GC가 지금 stats norm ppf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제로 이 C가 만약 0.05일 경우에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값이 스탠다드 노멀에서의 왼쪽에 있는 5%의 확률 지점에서의 퀀타일이니까
마이너스 1.64 정도 되겠죠. 그리고 통계학에서 배우셨으면 1%는 대략 한 2.4 정도, 마이너스 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테일로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0.95면 스탠다드 노멀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1.6 정도 될 거고요. 0.99 되면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탯 놈 ppf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퀘이션 상에서 보이시는 ZC를 찾으실 수 있는 거죠. ZC만 찾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R out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P0 곱하기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ZC인 거죠. 그래서 VAR out을 return 하시면 VAR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써볼까요? VAR 펑션을 VAR인데 현재 자산이 1달러고 평균이 0.02, 분산이 0.03, 그리고 5%의 VAR 0.05를 입력을 하시면 VAR 값이 상승이 될 거고요. 이 VAR 값의 의미는 5%의 확률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이 0.029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쉽죠? 그래서 VAR 펑션을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이 VAR 펑션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모든 자산을 애플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에 있는 애플 주식의 데이터를 받아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그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VAR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을 받는 코드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있는 강의에서 그대로 따온 코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셔서 그러니까 pandas 언더바 데이터 리더를 이용하시면 구글에서 애플의 정보를 가지고 오실 수 있고요. 그 애플의 정보를 조금 보여드리면 AAPL 되어 있는데 정보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등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정보는 클로즈 정보고요. 종가를 이용해서 리턴을 계산할 예정입니다. 리턴을 계산한 속성은 파이썬 내에서 pct 언더바 change라는 속성을 사용하시면 리턴이 계산이 되고요. 리턴이 계산이 되죠. 이 리턴의 평균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뮤가 되겠죠. 뮤. 위험 자산의 평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시그마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는 뮤가 아니라 스탠다드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std를 사용하시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뮤랑 시그마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뮤는 평균 수익률은 0.001 정도 되고요. 분산은 0.0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산을 애플에 투자를 했다고 치면 이 뮤와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있는 가정은 우리는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 부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define한 VAR 펑션을 이용할 텐데 현재 있는 자산을 지금 한 1밀리언 있다고 봅시다. 1밀리언은 1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1밀리언 내에 지금 우리가 define한 펑션의 아규먼트가 순서가 뮤 시그마 C를 넣어야 되는데 뮤는 위에서 계산한 뮤를 넣고 시그마도 위에서 계산한 시그마를 넣고 확률 레벨은 우선 0.05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턴은 우선 필요가 없으니까 VAR 값이 나오는데요. VAR 값이 한 27,000달러 정도 되고요. 27,000달러의 의미는
5%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손실액이 한 27,000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손실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리턴은 일별 리턴이기 때문에 이 VAR 값은 결국에는 하루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 거죠. 그래서 이 5%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1%라고 잡으시면 확률 그 VAR 값이 확연히 커지죠.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그래서 5%의 확률로는 27,000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요. 1%의 확률로는 39,000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수학적으로 푼 이 이퀘이션을 이용한 것이고, 제가 이 이퀘이션을 제대로 못 믿으시면 뭐를 할 거냐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VAR 값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잠시만요, 이 숫자를 지우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정규분포에서 무작위로 한 1000개, 10개 정도의 숫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뽑은 숫자 중에 worst 5%, 그러니까 최악의 5%의 경우를 뽑고 그 경우에서 최소의 손실액을 찾아야 되니까 최대 값을 찾으시면 그게 5%의 V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랜덤 넘버를 정규 분포에서 뽑기 위해서 numpy 내에 random이라는 함수의 normal이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정규 분포를 뽑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인풋이 로케이션 정보와 스케일 정보와 사이즈 정보가 있는데, 로케이션 정보는 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케일 정보는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우리가 뽑고자 하는 숫자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정보는 뭐 위에서 계산한 뮤겠죠. 애플 주식을 통해서 계산한 뮤고요. 스케일 정보는 애플의 표준 편차, 그리고 사이즈는 우선은 10개만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뽑혔죠. 사이즈가 이렇게 뽑혔고요. 이렇게 뽑힌 다음에 이거를 시리즈로 만들 텐데 몬테카를로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몬트1이라는 펜다 시리즈를 만들 거고요. 펜다 내에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몬트1. 펜다의 시리즈가 완성이 됐고요. 근데 10개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좋으니까 100개. 이 100개의 시리즈에서 약간 기초 통계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지금 대략 카운트가 100개고 하위 25%가 0.007 정도 되는 거죠. 요 사이에서 VAR이 발생이 할 것입니다. 5%의 VAR은 이 25%와 미니멈 값 사이에서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는 쿼타일이라는 속성인데요. 쿼타일 내에 0.05 5%의 지점을 입력하시면 5%의 쿼타일 지점을 딱 찾아줍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VAR 값이 되겠죠. VAR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VAR 값을, 근데 이 VAR 값은 보시는 것처럼 리턴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이니셜 밸류를 고려를 안 해줘서 이 초기에 이니셜 밸류 자산 크기를 꼭 해주시면 손실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죠. 보시면 5%로 손실이 발생하는 크기가 한 27,000 정도 발생하고요. 실제로 정확한 값이 27,690,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for loop을 이용해서 여러 번 실행을 하면서 실행한 값들의 평균을 내면 조금 더 에스티메이션이 더 괜찮아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or loop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반복적으로 VR이 한번 찍어볼까요? VR 계산이 되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28,000, 26,000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찍힐 텐데요. 이 값들을 한번 다 넣어서 만들 텐데요. 그래서 우선은 numpy에 있는 numpy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을 만들고 각각의 개별적으로 계산되는 VR을 append 하겠습니다. append VR.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 all VR에 프린트는 뺐겠습니다. 프린트는 빼고 all VR에 지금 시뮬레이션 되는 값들이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되는 값을 평균을 내시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추정치가 되는 거죠. 근데 대략 비슷하죠. 27,690과 27,620 음수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수익의 음수는 손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마이너스를 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되는 크기를 조금 더 늘려보시면 뭐 1에서 10에서 1000까지 정도 늘리면 좀 더 정확해질 겁니다. 거의 비슷해지죠. 27,690과 27,598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이 5%의 VR을 1%의 VR로 찾고 싶으시면 퀀타일 정보를 바꾸시면 0.05에서 0.01로 바꾸시면 1%의 VR이 찾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 결국에는 정확한 이퀘이션을 통해서 VR을 계산하는 펑션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VR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VR은 이렇게 제가 파이썬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또 다른 위험의 측정 방법인 expected shortfall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R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5% 내에서 최소의 손실액을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5%의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손실액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을 약간 underestimate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5%에 내에서 최소의 손실액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는 이 최악의 5%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손실액의 값을 최소로 찾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 찾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평균으로 찾는 방법이 결국에는 expected shortfall입니다. 그래서 VAR과 expected shortfall의 차이점은 VAR은 최악의 5% 내에서 최소의 손실액을 찾는 것이고요. expected shortfall은 최악의 5%에 내에서 평균 손실액을 찾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이디어로는. 근데 이퀘이션으로는 수식적으로는 약간 복잡합니다. 뭐 이런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expected shortfall은 뭐 conditional value at risk 혹은 average value at risk 혹은 expected tail loss 등으로 불리고요. 결국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퀘이션 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퀘이션들이 있는데요. 뭐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시간이 날 때 한번 해보시면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요. 본인이 시간이 남으시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적분을 하시는데 이 적분이 지금 정의된 적분 구간이 이 정규 분포가 아닌 표준 정규 스탠다드 노멀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으신데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표준 정규 분포의 density 펑션과 CDF를 이용해서 expected shortfall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학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거는 파이썬으로 이 expected shortfall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define 할 텐데 es라고 define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필요한 아규먼트가 VAR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P0 포트폴리오의 크기 현재 크기가 필요하고 뮤 그리고 시그마 그리고 C 확률 분포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펑션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expected shortfall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펑션이 뭐가 있냐면요. CDF, normal distribution의 CDF의 inverse 펑션이 필요한데요. 이 inverse 펑션은 잘 뜯어보시면 우리가 VAR에서 계산한 그 ZC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phi 펑션인데 이 phi 펑션은 스탠다드 노멀의 density 펑션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의 density 펑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테스에서 노음에서 PDF 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고요.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면 탭을 누르시면 항상 이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필요한 게 결국에는 퀀탈 정보, 퀀탈 정보의 로케이션 정보 등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 PDF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ESout은 P0 곱하기 C를 나누셔야 되는데 C를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곱하기 stats 놈의 PDF에 펑션을 넣으셔야 되는데 ZC를 넣겠습니다. 위에서 define한 GC인데 로케이션 정보는 0, 스케일 정보는 1이죠. 그거를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시그마를 곱하시고요. 시그마를 곱한 다음에 뮤로 빼시면 됩니다. 근데 괄호를 좀 잘 보시면 괄호가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괄호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누기 C 괄호 내가 여기에 나누기 C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turn ESout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류가 나는데요. 곱하지 않았죠. 곱하고요. 이 부분은 커멘트로 날리고 윗부분에서 오류가 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ESout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P0는 위에서 define 했고 뮤 시그마 C는 0.05를 계산하시면 ESout이 define이 ES로 define 합니다. ES 계속 오류가 나는데요. ZC is not defined. ZC를 제가 define 안 하네요. ZC는 결국에는 stats 놈의 PPF 때 이게 C 로케이션 정보는 0, 스케일은 1인 거죠. 네. 그러면 expected shortfall이 계산이 됩니다. VAR이랑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0.05
프린트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상으로는 VAR보다 항상 보수적으로 손실액이 커야겠죠. 그래서 expected shortfall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shortfall이 크게 되 이 expected shortfall이 당연히 VAR보다 커야 되고요. 제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expected shortfall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뽑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내에서의 최악의 5%를 뽑은 다음에 최악의 5%에서 맥시멈을 찾으면 VAR이 되고 평균을 찾으면 expected shortfall이 된다.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코드를 리사이클을 좀 하겠습니다. 리사이클 재활용을 좀 해서 치면 지금 이거는 퀀타일 정보가 0.05 이거는 그냥 퀀타일만 찾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all yes라고 변경을 할게요. all yes 그리고 나서 퀀타일을 찾는 게 아니라 5%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뽑을 겁니다. 그래서 5%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뽑냐면 몬트2에서 5%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면 몬트1 안에 있는 우리가 랜덤하게 뽑은 지금 1000개의 숫자들 중에 그 값이 몬트1 값이 VAR보다 작은 애들을 다 뽑으면 되겠죠. 자, 다 뽑으면 되는데 제가 이게 한번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코드를 하나 위쪽에서 하나 짜겠습니다. 그래서 몬트2를 보여드리면 몬트2는 5%에 해당하는 최악의 5%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뽑히는 거죠. 그래서 VAR은 마이너스 0.0257인데 이 VAR 값보다 더 작은 값들이 뽑히는 거고요. 그 값들의 평균을 내면 그러면 expected shortfall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할 거는 그 값들의 평균을 내고 이거를 ES out이라고 그냥 ES라고 할게요. empty 그 빈 all ES numpy 스페이스에 계속 쌓으면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 우선 평균을 빼고 그래서 numpy라서 헤드라는 속성이 없네요. 5개만 보여드리면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값들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니셜 밸류를 안 곱했기 때문에 이니셜 밸류를 P0를 곱하겠습니다. P0를 곱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유닛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4,000, 45,000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한 expected shortfall이 35,000 정도 되는데 시뮬레이션 한 값들이 한 35,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 값들을 전체 한번 평균을 한번 더 내면 굉장히 비슷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에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한 35,000과 굉장히 유사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5,000, 7이 정확한 값이고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시면 한 35,000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내에서
정확한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VAR이나 expected shortfall을 계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 VAR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